센스가 좋은 투수들 너무 짱이에요. 슈라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룰렛 업보요. 맞아요. 그것도 쓰고 있어요. 나 그때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까먹은 건 아닌데요.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쥐어짜지지 않거든요. 쓰고는 있어. 근데 한 18일? 다음 주? 한 다음 주 금요일? 난 다다음 주는 돼야 이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력 테스트 뭐 나오셨습니까? 아, 나 그거 안 했어. 너무 질문들이 뻔한데 이게 남자한테 남자가 하는 행동인가 싶어서 그냥 음 일단 해볼까 그러면은. 자, 남자 편이긴 하지만 해볼까? 계속 밀리는 거지. 뭐가 밀리는 거예요? 겟셀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의 재민이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미오가 됐습니다. 오미오가 되셨군요. 와, 아주 좋아요. 오미오가 되셨군요. 좋아요. 묘해묘해 뿅 진짜 한결같다. 아니 무슨 나한테 뭐 고정병 있니?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나 좀 알고 지내서 좀 친한 사람들은 올 때마다 맨날 본인들의 인사를 막 치고 가. 주옥국 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할짝 뭐야. 퀄리티 좋아. 저 할짝 티콘 개쩐다. 뭐야 저 할짝 티콘 개쩐다. 나도 저런 거. 나도 저런 거 만들고 싶어. 나 근데 할짝은 좀 별로. 울면은 울려요 여기는. 울리면은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야 야 우냐? 막 이러고 있고. 야 우냐? 잘. 야 쟤 운다. 야 쟤 운다. 야 쟤 방구 낀다. 저 수화됐다고 방구를 6번이나 꼈어. 야 쟤 방구 낀다. 개쩐다. 와. 헐 저쪽 방구 꼈어. 방구 6번 꼈어. 소화됐다고 방구를 6번이나 끼는 게 어딨어요. 근데 나 이거 안 어울린다. 이거 인티 표정이 개꼴 받아요. 그런가? 그냥 예뻐. 구악이야? 구악. 왜 때려 왜 때려. 난 내 캐릭터 아니라서 괜찮아. 내 캐릭터 아니잖아. 틸 안 받아 틸 안 받아. 오늘 약간 간만에 좀 컨디션이 좋아서 기분이가 좋네요. 빨리 만듭시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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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너무 싫어 싫어. 일단 그 뭐지? 남자 박스력 테스트지만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싫어 싫어 싫어.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할 게 뭐죠? 오늘은 남자 박스력 테스트랑 눈핑 보내기 아니면은 그 게임 하나 더 있었는데 엄마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구미호 나오시겠네요. 제가요? 전혀? 자 봅시다. 눈빛이요? 눈캠인가요? 아니? 짜잔. 방송에서 하시려고 링크를 물어본 거거든요. 아니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한번 방송에서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와봤어요. 자, 보자. 남자 박스력 테스트 해봅시다. 자,
남자 박스력 테스트. 이 테스트는 내가 박스인지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박스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내 박스력을 측정하겠습니다. 자,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매력적일까? 스타트. 나는 술자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나가자고 한 적이 있다. 이거 보통 남자들이 단골 대사긴 한데, 근데 이거 여자한테 시전을 해본 적은 있어요. 나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손을 잡으려고 한 적이 있다. 네. 나는 내일 모닝콜 해줘. 모닝콜 해줄 거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하는데요.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했다고 합시다. 이거 너무 질문이 좀 그래. 나는 겉옷이나 시계, 지갑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너는 아니? 나는 멀리서 눈 마주쳤는데 안 피하고 웃어준 적이 있다. 이거 박스력 테스트 맞아요? 이거 누가 잘 흘리냐? 약간 그거 아니야 지금? 장산범이 아니라 여우였네요. 이거 왜 박스력이랑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고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데 지금 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같이 길을 걷다가 차도 쪽으로 걸어준 적이 있다. 여자애들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요. 나는 어차피 가는 길에 볼 일이 있다면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다.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으로 은근슬쩍 말 놓은 적이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만나서 대화하는 건 좋은데 연락하는 거 귀찮아요. 네, 맞아요. 대체 무슨 사이야? 라는 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박스력이랑 의미가 있는 걸까요? 5개래요. 네, 5개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난 5개밖에 안 돼. 저랑 가깝냐? 근데 내가 남자한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이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남자가 술 취했을 때는 숙취 소재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은 모텔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가겠지. 하실 게임이 뭐라고 하셨죠? 하실 게임이요? 하실 게임이요? 저 하실 게임이 없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실 게임이요? 눈빛 보내기 아니면은 마더 시뮬레이터. 눈빛 보내기 혹은 마더 시뮬레이터. 네, 제가 엄마가 되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무이님. 네, TJQA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마? 마망. 네, 좀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9시 반이나 돼서 한번 해봅시다. 왜 웃지? 왜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못할 것 같다 이거요? 그건 맞아. 애기 돌보기 게임. 뭐가 푸이네. 진짜 어이없어. 엄마는 내가 못할 수도 있긴 해. 못할 수도 있긴 해. 나는 엄마라고 해도 바르게 잘하게 할 자신이 없어. 내가 애잖아? 그 응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 할짝거리지 마. 혀 뽑아버릴라. 응?
활짝거리면 혀 뽑는다. 어? 활짝거리면 혀를 뽑아버릴 거요. 네 혀가 남아나지 않을 거요. 어? 운다고 해도 소용없어. 보통 엄마 시뮬이면 인성질 당하는 테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 저 일부러 할딱거리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들이 변태야, 변태. 변태. 아주 뼈 뽑히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나 그런 변태인 거요. 알아? 응? 활활활 할할할 뽑아달라고 아주 그냥 성지순례 당하고 싶다 이 말이야. 어? 맞아요. 아유 당하고 싶으셨구만. 아유 어쩔 수 없구만. 뭘 그렇게 노려보나. 하나도 입질이 없는 것을. 뭐지? 뭔가 강렬한 눈빛이 보내졌었던 것 같은데 나 너무 인기가 있는 거야. 하하하 막 이래. 뭐 부부거리면 어떨 건데? 어쩔 건데? 어? 어쩔 거요? 어? 부부거리면 뭐 어쩔 거요? 물음표 3개 치지 마. 느낌표만 쳐. 물음표 치고 있어. 느낌표 쳐. 물음표 아니야. 느낌표 쳐. 루어맛 좀 보실래요?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하나도 안 무섭다고. 느낌표 3개 치래. 그 와중에 착해. 말 잘 들어.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든가. 나 마우스 새로운 마우스로 바꿨어요. 이거 정말 안 들어요. 그렇긴 해. 저 오늘 마우스 새로 바꿨어. 이게 뭐였더라? 이게 레이저 제품인데 말 잘 들으면 뭐 해주나? 뽀뽀를 해줄 수 있지. ASMR 할 때. 지금은 해줘도 의미 없잖아, 그치? 보여주세요. 진짜요? 해줘야 될 것 같네, 진짜. 어쨌든 뭐 말 듣든 안 듣든 난 내 할 거 할 거야. 아니요? ASMR 할 때 안 해줘도 돼? 알았어. 그럼 한동안 편안하게 ASMR 할 수 있겠구만. 응. 좋네. 뭐 드세요? 꼬깔콘. 아유, 한동안 편하게 있을 수 있어.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해주세요네. 싫어요, 안 돼요, 해주세요. 아니요. 또 뭘 시킬라고. 기다려보세요, 인간을. 전용목이 사장님께서 1,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데? 순노루 TV.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어느 순간 그 어감이 익숙하지 않거나 뜻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을 소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구급차가 내는 소리를 떠올리라고 했을 때 스쳐 지나가듯 생각하면 별다른 어색함이 없지만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지만 본래의 의미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바꿔서 기억하려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그 새로운 기억에 익숙해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나아가 다른 단어들에도 끝없이 의구심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단순히 시력이 좋은 사람과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청각이 좋은 사람 등처럼 말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체적 특성은 염력과 투시력, 그리고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영안을 개한하는 능력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자신에게 이런 잠재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매우 가늘고 가벼운 실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집중하라. 만약 당신이 이를 성공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찾아야 한다. 왜요?
예전 비둘기라는 개체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 이상 다른 새들처럼 사람을 매우 경계하고 무서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의 비둘기는 바로 앞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도 공격적인 움직임이 아닌 이상 잘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세대갈. 1989년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로버트는 뜨끈.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른바 환지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로버트와 같은 환자들에겐 아주 흔한 증상으로 의사는 뇌가 적응할 때까지 재활치료와 약물 치료를 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로버트는 얼마 안 가 병원 옥상에서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로버트가 머물던 자리에선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랬다. 오른팔이 으깨지는 것 같은 고통도 가려운 것도 참을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 아내가 했던 것처럼 차가운 손이 오른팔을 당기는 느낌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대형 약간 교회에는 이건 진짜 미래를 비춰주는 신비한 거울이 대의한 있다고 한다. 현상이지. 그 거울 앞에 서면 그렇게 그 사람의 무섭진 30년 않네요. 이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6년 전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전혀 비추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좀 무서운데, 거울에 이거? 깃든 신비한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 사라진 것일까? 그게 아니면 그게 식물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앙할수록 영적인 기운이 더해져 강한 기운을 가지게 된 물건을 말한다. 그런데 그곳에 무언가를 새기거나 글을 쓰는 등의 행위는 오랜 시간 식물에 담긴 영적인 기운을 건드는 것으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우리 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갈망하고 추앙하는 하나의 엄격한 식물이므로 본인이 습관적으로 지폐에 메모를 하는 버릇이 있다면 당장 고치는 것이 좋다. 1777년 그렇다고 7월 하네요. 러시아에서 길을 가던 한 아이가 오래돼 보이는 액자를 주었다. 액자를 주었다. 액자의 이름은 아몬 베이스트로마니아 포텐타투스. 뭐라고요? 그곳엔 악마가 천사를 잔인하게 죽인 뒤 어디론가 끌고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액자를 들고 홀린 듯이 주일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던 마을의 큰 교회로 가져갔는데 아이가 들어서는 순간 교회에 있던 모든 십자가가 거꾸로 뒤집히더니 곧 연기와 악취를 내뿜으며 녹아내렸고 교회는 갑자기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모든 것을 녹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회가 완전히 재가된 뒤에야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소년을 포함한 60명이 넘는 사람들 중 발견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교회 바로 밑에서 뭔가가 튀어나온 것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구덩이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다고. 1800년대 말 일본 고쿠 지방에는 30년이 넘도록 인구수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지방의 영주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급무사 한 명을 필두로 한 조사단을 보냈는데 실제로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을은 정확히 72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와 성인, 노인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녀의 성비까지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거 아니지?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농민들은 수확하는 곡식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에 하나같이 날씬하다 못해 야위어 보이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의 아이들과 몇몇의 주민들은 비만이었다고 한다. 무사는 이들이 곡식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의심했지만 곡식 창고는 음산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텅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무사의 눈엔 바로 뒤에서 끓고 있는 솥이 들어왔고 거칠게 솥뚜껑을 발로 차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의 모든 빛이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영주의 영토로 돌아간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무슨 중국 어느 백화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세일 중인 옷을 사기 위해 의류 코너로 향하고 인육을 있었다. 처먹.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이 붐벼서 엄마와 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갔다.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엄마의 손에는 따뜻한 아들의 손만이 잡혀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헐. 1981년 미국의 모 대학의 3학년 묘혜님이네. 그래 나네. 학교에서 매학기 장학금을 지원받을 정도로 유명한 학생이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앞두고 밤 손만? 늦게까지 그러니까 학교 손만 도서관에 남았대. 남아 공부를 했는데 손이 분리된 시간이 거지 사람들이 너무너져 많아서. 집으로 귀가려고 하자 어디선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그 소리를 쫓았고 곧 자신도 처음 가보는 곳에 위치한
낡은 문 앞에 도달했다. 도달했다. 문을 열자 문을 열자. 아 놀래라. 그곳은 마치 비상구처럼 보이는 어두운 계단이었고 그는 두려웠지만 누군가 아기를 버리고 갔을 것이란 생각에 휴대하고 있던 작은 손전등에 의지한 채 계단 아래로 향했다. 향했다. 그는 자신이 대체 얼마나 내려왔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래로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아기 울음소리는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는 어둠에 잠식되어 이겨낼 수 없는 공포를 나 안 볼래. 느껴 안 볼래. 다시 안 올라가려고 볼래. 했는데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그 순간 안 볼래. 어둠 속에서 하얀 같은 것을 보고 기절했다. 이후에도 밤늦게 어딘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잇따랐는데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학교에 오고 난 뒤부터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사라진 조는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가 깬 곳은 안타깝게도 병원이 어딘데? 아니었다고 한다. 병원이 아니라고. 어딘데? 어딘데? 귀엽다. 아 방금은 쫄았다. 무예님 쫄. 뭐 쫄 뭐. 그래 나 쫄보다 왜? 왜 쫄보이게 해준 거 있냐? 야, 야 쫄보이게 해준 거 있냐? 쫄보이게 해준 거 있냐고. 뭐 쫄보라서 미안하네. 참. 아니 마지막은 좀 무서웠다. 담요 키워드렸잖아요. 이렇다고 해도 정작 공포 게임은 아직까지도 못한다고요. 진짜 맨 처음에 방송하면서 맨 처음 한 게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웃라스트를 제일 먼저 했었는데 나 괜히 허세 부렸다가 진짜 놀랬잖아. 호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 여하튼 그랬다는 겁니다. 저 스투키랑 그 다음에 다른 식물을 넣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라임 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억이 안 나네. 스투키랑 오늘 뭐지? 스투키랑 라인의 클라네인가? 요거를 화분에 옮겨 심는 걸 했어요. 그래서 스투키는 이제 화분에 옮겨졌고 뭐 멋있게 한 거는 이제 종이컵에다 딱 해놨어요. 옆에 있는데 잘 키울 거예요. 어쩐지 본디에서 화분이 있더라니. 꽃꽂이 하는 중이었다고. 공룡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뭐야 내가 알던 묘혜님이랑 틀려요. ASM 할 때만 오셨나요 당신? 원래 저녁엔 하이텐션으로 한다고. 요 몇 주간은 솔직히 하이텐션으로 못하긴 했지만 힘들어서. 원래 저녁 방송하면 이런 텐션이었어. 저녁 뱅도 자주 못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꼴 봤네. 샤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억이 응이응. 그래 구악 미안하네. 구악 나오게 해서. 근데 그거 알아? 사지부터 잘릴 수도 있다고 조용히 해 이러고. 근데 진짜 대박이다. 호위무사가 채 이제 경계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와 어떻게 30년간 남녀 성비도 황금 비율이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산적인 수로 유지가 꾸준히 됐어.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주기적으로 그냥 무사가 와서 찔러줘가지고 죽었다고 쳐. 죽었다고 치는데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은 성비에 맞지 않은 아이나 뭐 노인들이 있으면은 그 노인을 때가 되면 죽인다는 거야? 죽여서 먹는 거야? 아, 심지어 비만이니까 진짜로. 와. 아, 그 영도로운 로어 계담 보고 있었어가지고 인형 먹방을 하고 있었던 거지. 로어 계담이라고 해가지고 보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먹어요 사람을? 난 장산범이니까 먹지. 묘혜님 소고잉이 먹방 하신다고요? 아니, 당신들이 될 수도 있어. 난 장산범이거든. 난 장산범이거든. 내가 이렇게 인간 폼을 낸 거랑 살기를 죽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들은 모를걸? 저녁먹이 사장님께서 1,000원은 고맙습니다. 나나 감사합니다. 저는 맛없어요. 순노루 TV. 그건 모르지.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는 내가 정한다. 로어. 아이, 출처를 깜짝이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쿄 시부야구 이즈노카지라 제 거리 목소리? 부근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맨홀이 있다고 한다. 그 맨홀은 지금까지 단 한 아주 번도 열린 적이 그래요? 없으며 맨홀? 입구가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단단히 고정돼 있는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맨홀 안쪽에서 무언가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 나 이런 거 싫어. 하지만 맨홀이 위치한 곳의 지하에는 하수도도 가스관도 지하철도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다. 이 맨홀은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일까? 뭐가 있는 곳일까? 1976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매일 나타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채소로 네, 만든 처음 요리를 이야기. 만들어주던 남자가 있었다. 마을 사람 중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가 건네주는 채소 요리는 본 적도 없는 음식이었고 또 맛 또한 뛰어나 매일 사람들은 그 채소 요리 남자가 맞아?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의 정체를 수상하게 여긴 마을의 한 청년이 그의 정체를 밝혀보겠다며 요리를 건네준 뒤 돌아가는 남자의 뒤를 밟았다. 하지만 청년은 그날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남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 이전처럼 요리가 담긴 그릇을 설마.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이번엔 채소 요리가 아닌 엄청난 양의 고기 요리였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자는 두 번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고기 요리의 맛은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마을 사람들 중 그 맛을 다시 본 사람은 한두 명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한두 명이요? 1995년 6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예? 살던 한 가족이 13번째 생일을 맞은 아이의 선물을 사주기 위해 근처에 위치한 백화점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7살 여동생이 화상을 입는 일이 일어나 어쩔 수 왜 없이 화상을 선물은 입어? 다음에 사러 가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는 시무룩해져 있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저녁 5시 30분경 외식을 하기로 하고 걸어서 식당으로 향했는데 식당에 도착해 앉자마자 TV에서 믿을 수 없는 뉴스가 나왔다고 한다. 현재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의 기자 말로도 그 무너진 가스 폭발에 의한 냉방 장치와 관련된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참혹한 사고가 난 이 삼풍 백화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백화점 17세기 말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마을의 이전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의 뼈가 묻힌 묘지도 함께 이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의사가 땅을 귀신인 거야? 파내고 또 파내었지만 매장되어 있어야 할 시체가 나오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장의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곧 많은 수의 성인 남성들과 함께 다시 묘지를 파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묘지 주변을 구멍투성이로 만들었음에도 그곳에선 동물의 뼈 한 조각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에 죽은 사람이 묻힌 묘지에서도 말이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느 사냥 허가 구역에서 작년에 처리된 사냥감의 수 토끼 130마리, 꿩 82마리, 여우 56마리, 너구리 48마리, 족제비 42마리, 사슴 27마리, 멧돼지 24마리, 곰 12마리, 그리고 사람? 사형수 332마리. 와. 인간들이 더 잔혹했었어. 1970년대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한 마을에선 어린 딸 2명과 어머니로 구성된 니들이 더 한 무서워. 가족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그런데 거 보면 불행히도 니들이 더 막내딸이 무서워.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고 1년 뒤 언니도 동생의 죽음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통곡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두 딸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딸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껏 본 적 없는 독감이 꾀지지하고 미안해. 냄새나는 인형이 첫째 딸의 방에 있는 장롱에서 나왔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걸 평소에 알고 지내던 미술상에게 맡겼고 며칠 뒤 편지로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감정 결과 인형의 옷은 흙과 진흙이 묻어있긴 하지만 상당히 비싼 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 보이며 근데 제일 머리카락은 무서워. 인모와 매우 가까워 보인다. 인형의 뱃속엔 알 수 없는 이물질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확신할 순 없지만 인형의 머리 일부분이 인골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어느 날 일본 유명 커뮤니티에 로어 모음글을 올리는 유저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로어는 아무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기상천외하고 신비한 이야기였다. 다들 그 이야기에 환호하며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 대신 자신의 신변에 위험한 일이 생겼다는 글을 남긴 채 돌연히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처음 그가 주로 이야기죠, 휴대폰으로 이 바라보대. 글을 올린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가 휴대폰을 썼던 매너네.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 위치는 도쿄 시부야구 이즈노카즈라 거리 부근의 평범한 도로 한가운데 있는 어느 맨홀 뚜껑의 바로 위였다고 한다. 아 미친. 아 미친. 그럼 그 사람은 뭐 한 거야?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맨홀 아래에서 그 남자는 대체 뭐 하는 남자였지? 왜 그 남자는 대체 뭐 하는 남자야? 거신이었어. 쉣. 근데 끌려간 게 아닐까?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아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모해화된 거신이라는 것을 말이야. 꽤나 예쁜 거신이라고. 당신들 귀신 이야기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나도 귀신이라고. 모해화 좋죠? 유엔이는 귀여우니까 상관없어요. 뭐 내 캐릭터는 귀엽긴 하지. 뭐 일본에 워낙 특이한 분들이 많으니 맨홀 아래서 사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아 근데 그 맨홀 구조가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도 없는 구조긴 한데 그게 또 사람이 살 수 있나? 묘해님이 죽여주면 포상 아닐까? 그 말 감당할 수 있어? 오피스록도 좋아요. 아 그건 자주 안 꺼낼 거야. 그건 자주 안 꺼낼 거야. 히히. 자주 꺼내지 않을 거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아 근데 안돼. 그렇게 했다가 나는 실체화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왜 뿌뿌거려? 뿌뿌거려도 소용없다고.
예전 일본이었을 텐데 한 곳에서 맨홀 안에서 지나가는 여자분들 훔쳐보다가 어머 훔쳐보다가 잡혀간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렇구나. 잠깐 작동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근데 확실히 재밌긴 하다. 로어 이야기. 무서운데 재밌어서 자꾸 보게 돼. 하수구 아니었나요? 맨홀이 그거잖아. 그 하수구 연결한 그 끝에. 재밌긴 하다 로어. 맛있짱. 로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거참 로어에 푹 빠지셨구만. 좀 찾아서 볼까? 로어 이야기. 로어 이야기. 로어 괴담. 로어 괴담. 좀 몇 개 봅시다. 하수구 맞네요. 진짜 350m 기어가 들어가서 훔쳐보다가 잡히면 진짜로 있었다고? 얼랭. 뭐가 좋을까? 볼까? 내 캐릭터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안녕? 아무거나 무서운 거. 음, 무서운 거. 요것도 있어. 좀비 사태 발생 후 안 위에 거 무서워 보인다고? 요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항상 배를 눌러왔죠. 이제 중고차 거래가 불안할 때도 누르세요. 안심벨. 근데 이렇게 순도르 봐도 TV. 되나 모르겠네. 와 겁나 무서워. 에?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제8편. 살아생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괴짜라 불리던 한 예술가가 있었다. 그가 만드는 작품들은 하나같이 해괴하고 기괴해서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혐오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의 예술성에 심취해 살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세는 병적으로 더 깊어져갈 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냥 어느 날 영도로 그는 틀어드릴까, 마치 뷰? 유서처럼 그래, 보이기도 하는 당신은 기분 1,000원이 나쁜 붉은 아깝잖아요. 글씨들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것을 발견한 예술가의 지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 쪽지에 남겨져 있는 주소로 향했다고 한다.
도착해보니 그곳엔 한 낡은 오두막이 있었고 문은 안쪽에서 잠긴 건지 혹시 화질이 열리지 않았다고 불인가요? 한다. 하지만 집에는 불이 켜져 너구리 순정한 있었고 식구님 창문으로 보니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기에 경찰들은 강제로 오두막 문을 열었다고 한다. 문을 열자 집안에서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냄새가 퍼져나왔고 거실엔 예술가로 추정되는 거대한 것이 의자에 이 편이 가장 앉아있었는데 무섭다고? 경찰들은 그것을 보고 헐.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곳은 다리가 달려있는 등 분명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팔과 머리는 없었고 그 자리엔 이름 모를 커다란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몸통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있었다. 경찰은 그것을 수거해 감식관에게 맡겼는데 며칠 뒤 감식관이 보내온 결과 보고서를 보고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왜? 그것은 사라진 예술가였다. 홀리 쉣. 하지만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머리와 팔이 몸통 안쪽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마치 머리와 팔을 밖에서 몸통 안쪽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또는 빨아들인 것처럼 말이다. 예술가가 남긴 쪽지의 내용은 이랬다. 마지막 작품을 위해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제 마지막 작품은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걸작이 될 겁니다. 이전은 물론 앞으로도 절대 없을 나만의 작품을 만들 방법을 찾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7천만 명의 군인이 그 동원되었던 와중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약 9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서야 종식되었다. 그런데 이 지루하고 잔인한 전쟁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십 번씩이나 넘기고 겨우 살아 돌아온 한 가정의 가장인 군인이 있었다. 동료가 옆에서 지뢰를 밟고 폭사하는 순간에도 전투기에서 쏘아드는 총알 세례에서도 살아남아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았고 어떡해. 병원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다행히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의 응원 덕분에 트라우마마저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겨우 일상을 되찾은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해변이 아름다운 남미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가족들을 먼저 집에 해변가로 혼자 있는 보냈는데 게 그 행복하게 웃으며 풍경이네. 그 순간을 저런. 즐기는 가족들을 바라보니 뭔가가 벅차올랐다고 한다. 그는 그 모습을 조금 더 눈에 담아두려고 잠깐 나무에 몸을 기댔는데 갑자기 그가 기대고 있던 나무에서 단단한 코코넛 열매가 떨어졌고 열매는 그의 머리에 정확히 떨어져 두개골을 부순 뒤 목숨을 어떡해. 빼앗아갔다고 한다. 진짜 아쉽다. 어떻게 진짜 허무하게 죽었어. 1900년대 타국의 인류학자가 필리핀의 오래된 한 마을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 마을은 아주 오래전부터 요정의 존재를 믿어오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요정과 관련된 역사와 전승이 풍부했고 마을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요정이 나타나 기적을 보여줬다는 소문이 실제로 자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자가 본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다를 것 없이 너무나 평범했고 마을 사람들도 딱히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의식 같은 것을 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숲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한 아이가 학자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너는 요정을 믿니라고 물었는데 아이는 학자를 바라보고 웃으며 아니요, 솔직히 믿지 않아요. 걔네들은 사실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귀찮게 해도 화를 내요. 라고 말하곤 이내 다시 뒤로 돌아 숲을 바라봤다고 한다. 학자는 이후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를 뒤로 한 채 짐도 다 챙기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한다. 학자는 본 것이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웃고 있는 아이의 동공이 두 개로 갈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일본 구마모토현의 한 소외된 마을에는 오전 4시에 울리는 전화는 절대 받아선 안 된다란 소문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름의 심각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지 그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까지 나돌았단 말이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믿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 그 이전에 실제로 전화가 울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왜 때문인진 몰라도 그 마을에서만 고독사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고독사? 높았다고 한다. 고독사 슬퍼. 세계 최초로 북극해를 항해한 잠수함이자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미군의 USS 노틸러스는 원자로 덕에 신랑이 기존 요동치- 잠수함들은 감히 갈 수 없었던 요동치네. 미지의 그쵸? 바닷속을 오랜 시간 동안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었다. 노틸러스는 엄청난 크기에 걸맞게 장교 13명과 92명의 승조원이 승선할 수 있었으며 당시 그들은 노틸러스와 함께라면 그 어떤 존재가 와도 질 것 같지가 않다라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은 노틸러스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중 동시다발적으로 기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기묘한 분명 경험? 밤 시간대에 자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붉은 빛으로 물들더니 신비하면서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형상이 노틸러스 앞에 나타났다고 기물천사원님 한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약 2분간 반갑습니다.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이를 목격한 승조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본 건지 정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그들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말하는 그것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어떤 이는 그것이 잠수복을 입고 빨간 촉수에 휘감 낀 채 가만히 떠 있었다 했고 어떤 이는 촉수가 달린 거대한 빨간 해양 생물체를 봤다고 했다. 그런데 묘사는 조금씩 달랐지만 빨갛다와 기분 나쁜 촉수라는 것은 공통적이었기에 승조원들은 이후 그것을 심해의 탯줄이라 부르기로 했다 한다. 그들은 그날 밤 단체로 무엇을 본 것일까? 뭘 본 걸까? 역시 바다는 정말 일본의 키타구 타니가미 인근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진짜 한다. 일본은 그 집이 왜 그래, 그렇게 불리는 진짜. 이유는 말 그대로 단순히 불이 24시간 동안 꺼지지 일본 않기 왜 그래 때문이다. 너희. 하지만 이 집에 불이 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 번 꺼지면 한동안은 오, 불이 촉수, 켜지지 않는다고 촉수. 한다. 촉수 불이 이 켜졌다 나이 꺼지는 주기는 진짜. 일정하지 바다는 정말 않았지만 무서워.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요. 말에 의하면 불이 켜진 지 3일 만에 불이 꺼진 적도 있고 60일 만에 꺼진 적도 있으며 363일 만에 불이 꺼진 적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불이 꺼지면 얼마 뒤 그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하고 다시 불은 한동안 꺼지지 않는다고 왜? 한다. 이 일본은 집의 은밀한 존재를 아는 가정세대예요. 사람은 그런가 많지만 봐요. 정확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땅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평소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까이 가더라도 집 앞에 전경과 사유지, 뒤뜰에 우물이 있다는 뒤뜰에 사실 우물이 말곤 있다는 확인할 거?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아.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을 물어보더라도 그 집은 주인이 자주 바뀐다라고 말할 주인이 뿐이다. 자주 바뀐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을 무서운데요? 사람들 마을 모두가 사람들 어떤 모두가. 형태로든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와, 그 마을 이유는 사람들 유독 진짜 이 집 어떡해. 근처의 산에서만 발이 여러 개 달린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지네예요? 과연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러게요. 휴. 힘들어. 힘들다. 이런 것도 있네요. 절대 검색해선 안 되는 단어 탑발. 로게담. 사이트 여성 미스테리. 뭐지? 뭘 해야 될까? 마지막 노루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 맞냐고. 그게 무섭냐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재밌어요. 그런 것 같긴 해. 동생이 예전에 많이 봤었어요. 이거 한번 봐볼까? 시애틀 여성 미스테리. 좋다. 나오세요. 2021년 5월 5일 틱톡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마치 뜯긴 듯한 머리카락에 무언가를 양손에 들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여성의 영상이었죠. 여성은 신발을 한쪽만 신고 있었으며 걸을 때마다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상을 올린 작성자는 이런 말을 남겼죠. 창문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무서웠고 대낮에 사람들로 둘러싸인 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 호기심에 틱톡에 올리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좀비 같았으며 손에 피가 담긴 팩을 들고 있었고 그런 그녀로 인하여 현장에 약 8명가량의 경찰이 출동했다고도 하죠. 하지만 이런 작성자의 글과 영상에도 이 여성을 진짜 좀비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흔한 좀비 콘셉트에 만들어진 페이크 영상이며 작성자가 괴담이나 미스터리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영상이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 목격자 무서워. 또한 정말 좀비 같았고 섬뜩했다며 영상 하나를 올렸죠.
첫 번째 영상은 그 여성이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촬영된 장소는 시애틀이며 여성의 신체의 많은 부분이 피에 젖어 있었다고 덧붙였죠. 이 영상에선 경찰들이 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성의 정면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피부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얗고 눈과 입 주변은 검게 보였죠. 그로테스크한 여성의 모습에 출동한 경찰들도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여성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이 좀 멀리 있었는지 경찰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여성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듯 보였죠. 그녀는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목격자는 주변의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고 전했고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맞으나 마야? 그 모습을 보고 섣불리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마야? 전했죠. 꽤 많은 수의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팀 하나가 전부 출동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이 두 팀이야? 개의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틱톡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다음날 틱톡에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오죠. 이 영상은 경찰들에게 여성이 제압당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이 영상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죠. 여성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으며 병원에 경찰이 가기 품에 안고 있는 무언가를 가져가려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품에 들고 있던 것을 아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피가 들어있는 것 같은 비닐팩을 들고 있었는데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화질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녀가 안고 있는 것이 마치 아기의 머리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들은 웹에서 빠르게 퍼져 시애틀 좀비 여성이라 불리며 화제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성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차림으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빠르게 퍼진 영상으로 많은 추측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관종이라거나 뺑소니를 당하고 아이를 잃어 정신이 나간 상태라거나 미국에는 좀비 거리라고 불리는 마약의 거리가 있는 만큼 마약 중독자가 마약 폭행을 중독자가- 당한 것이라는 추측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많은 루머를 생성하며 화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관한 기사가 전혀 나오질 않았다는 것이죠. 시애틀 지역 기사에도 실리지 않았으며 뭐지? 영상에 경찰이 나옴에도 경찰의 공식 발표 또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글이 등장합니다. 우연하게도 근처에서 이 기간에 영화 촬영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것과 연관지어 이 영상들은 추후 개봉할 영화의 홍보를 위해 제작진이 일부러 인터넷에 뿌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영상을 화제시키고 영화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흘리는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일 바이럴 것이다 라고 마케팅.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킴이라는 영화의 촬영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좀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시애틀 좀비 여성 사건은 점점 미스터리가 되어갔고 대부분 사람들은 기사 한 줄 없는 것을 보아 이 영상들은 틱톡의 흔한 그저 페이크 영상일 뿐이라며 경찰들 또한 연기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일부에서는 실제로 좀비가 나타난 것인데 정부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괴담까지 돌게 되죠. 인터넷에서 파생된 도시전설 크리피파스타를 생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캐스트 파이라는 사이트에서 음성 파일 하나가 발견이 되며 상황이 다시 변하게 되죠. 경찰이 파견되며 녹음된 음성 파일이 나온 것입니다. 3000860 West. There's a female walking eastbound on West Barrett Street that has blood running down her face and leg. She's also yelling and limping. She's described as a white female, 20 to 30, 5'5 to 5'7", thin build, with a shaved head and brown patches of hair. Wearing a gray t-shirt, blue jeans, and one white shoe.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 특징은 확실히 시애틀 좀비 여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엔 여성의 비명도 담겨 있었죠. West side, just north of. 음성 파일을 본다면 경찰의 출동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있는 그렇다면 것 이 사건은 왜 기사가 한 줄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사회에 큰 파문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이 여성의 신원 때문에 공론화를 꺼리거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담들이 다시 수면 위로 천천히 올라오던 중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시애틀 좀비 여성이 아니냐는 글이었죠. 확실히 시애틀 좀비 여성과 외관적 특징이 아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뭉텅이로 빠져 있었으며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이 여성의 이름은 스탠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스탠리는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두피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죠. 피해를 당한 특징이 시애틀 좀비 여성과 상당히 닮아 스탠리가 피해의 후유증으로 정신에 문제가 생겨 저런 모습으로 시애틀 거리를 활보했다라는 루머도 있었으나 스탠리의 사건은 켄터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애틀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2015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시애틀 좀비 여성 사건과는 시기적으로도 6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었죠. 스탠리와 시애틀 좀비 여성을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사건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추측들 또한 돌고 돌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죠. 이젠 경찰의 음성 녹음 또한 만들어진 것이며 전부 조작이고 가짜라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이 하나의 미스터리와 괴담으로 취급될 때쯤 포기하지 않고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베카였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리죠. 그 영상은 경찰의 보디캠이었습니다. 레베카가 몇 달의 조사 끝에 시애틀 경찰에게 보디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디캠 영상은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영상에서는 경찰이 여성을 진정시키는 모습부터 제압하는 과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추측이 아닌 몇 가지의 확실한 답을 알게 되죠. Is that real blood or fake blood? It almost looks like fake blood. What's going on? Your face burnt? No, it's like Halloween, like zombie makeup. 그녀의 몸에 있었던 피는 가짜 피였으며 머리와 피부는 메이크업이었고 다친 곳 따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보디캠을 통해 시애틀 좀비 여성의 정체까지 밝혀내죠. 보디캠에는 좀비 여성의 얼굴이 모자이크 되어 있었고 이름 또한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베카는 보디캠을 돌려보던 중 그녀의 이름이 편집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게 되죠. 레베카가 들은 이름은 킴벌리 카사이였고 레베카는 킴벌리 카사이란 이름을 SNS에 검색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 하나를 찾아내죠. 그렇게 레베카는 그 계정의 주인이 시애틀 좀비 여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계정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시애틀 좀비 여성과 동일한 메이크업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달린 캡션과 글들에서 왜 이런 분장을 하고 공포감을 유발하며 거리를 돌아다녔는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대부분 백신에 대해 말하고 있었으며 나는 실험용 쥐가 아니라는 글을 적어 놓았던 것이죠. 즉 코로나 백신에 대한 거부 방식을 좀비 분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방식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애틀 좀비 여성으로 화제가 되며 자신의 모습을 틱톡에서 보게 된 킴벌리는 틱톡에 내가 있다는 게 놀랍고 그 당시 정말 재밌었다고도 말합니다. 숭고한 정신이 있어서였는지 그저 재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애틀 좀비 여성의 진실은 한 여성의 연극이었고 그 연극으로 인해 목격한 사람들 상당수가 공포를 느끼고 경찰팀 한 개가 시간을 허비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뭐하는 사람일까 진짜. 그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강아지 구조 영상의 진실 이런 것도 있네. 아 이런 거 있으면 참 이게 이런 거 있으면 참 집중해서 보게 된달까. 말이 없어서 나도 빠져든다 이러면서 보게 되니까 빠져든다 이러면서 보게 된다고. 아 어쩔 수 없나? 나도 빠져든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보게 된다. 나 정말 이런 거 함부로 막 보여주지 마세요. 정말 더 보고 싶잖아. 무서운 게 좋긴 해요. 그치. 그래서 막 여름에 더 찾는 거 아니야. 아유 그래서 여름에 더 찾는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에 찍힌 100% 실직이죠. 하나만 더 봅시다.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딱 하나만 더 보자. 딱 하나만. 그래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더 보자. 뭐지? 자, 추천받습니다. 무서운 거. 헐. 헐. 이거 보자. 이거. 배달 어플 이용할 때 지켜야 될 이상한 안전수칙. 와, 대박. 이거 신박하다. 좋다. 이거 신박하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민서랑 민서 엄마는 얼마나 재미있게 놀길래 놀러가서 전화 한 통도 안 해. 배고픈데 뭐라도 시켜 먹을까? 배달원한테 개기면 죽는 건가요? 여기서 도통 모르겠네요. 배달료도 비싸고 혼자 먹기엔 최저 금액도 맞추기 힘든데. 오, 뭐야? 새로운 배달 어플이 생겼네. 할인이나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좀 싸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에 귀신 나오는 무서운 거? 아, 그래요. 어플을 처음 켤 때 화면의 색은 하얀색 바탕입니다. 간혹가다 붉은색 계통에 새긴 화면이 뜬다는 리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 시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고 어플을 실행해 주십시오. 왜요? 잠시 귀찮다는 생각 때문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것보다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뭔데? 야식 무미는 배달의 민족, 625,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앱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앱을 이용하신다면 더 많은 혜택과 이벤트 참여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신규 회원 가입 시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해당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달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 3달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오니 아, 사용기간 안에 사용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달앱 내 공동주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으로 묶어 배달하여 다소 저렴한 배달료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시 공동주문 참가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지만 닉네임만 추가된 경우 주문이 수락되기 전 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이 왜? 만약 이미 주문 수락이 된 이후라면 배달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도록 배달 대행 업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헐, 배달한 사람이 어떻게 되나봐. 함께 주문하기 시스템은 링크를 공유하여 해당 링크를 받은 사람과 같이 메뉴를 고르고 주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링크를 공유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링크 없이는 기능 그럼 자체를 배달하는 이용할 수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되는 누르지도 거 아니야. 않았는데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주문하기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단순 오류인이 앱을 강제 종료해 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배달원들 업체의 진짜- 영업 유무는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 중인 업체는 초록색 테두리로, 왜 빨간색이 영업 중이지 않은 초록색이야, 왜? 업체는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업 중이지 않은 업체를 굳이 눌러 주문할 일 없겠지만 장난삼아라도 누르거나 주문하지 마십시오. 맞아. 이 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측 또는 업체 측에서 변상 및 보상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안심번호 사용 중 매장 혹은 배달원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는 어디서 전화했는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번호를 사용 중임에도 안내 음성 없이 전화가 온다면 기존의 번호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 귀찮게. 이는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깜짝이야. 매달 3일, 아, 기박지. 13일, 23일에 3,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 3,000원 싸게 먹자 라는 배너가 뜨며 이벤트 알림이 뜰 텐데 새 날짜가 아님에도 이 배너가 뜨며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면 주문 시 업체 혹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해 3,000원을 더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번거롭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체 부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3,000원은 돈도 아닐 거라는 나 생각이 들 이게 겁니다. 설정 안 해요. 나 안 시킬래요. 메뉴를 고르던 중 업체 상관없이 애들 세트라는 메뉴가 있다면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단순히 어린이 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그런 음식이 야, 아닙니다. 이거 사용 안 한다, 야. 혹시라도 이를 무시하고 주문을 했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집밥 먹을게요. 그니까. 배달이 도착하기 전까지 후회 없을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 이거 사용 안 여러분들이 해. 음식을 주문한 업체에 리뷰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남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칭찬을 남길 수도 야, 있습니다. 이거 왜 사용하냐? 나 그냥 무분별한 배달 악플 민족 및 사용한다. 억지 댓글은 삭제 처리됩니다.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남겨놓았는데 업체 측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업체명과 해당 연락본을 저희 고객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앱에 있는 모든 업체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고 집밥이나 있습니다. 먹어야지. 그니까. 만약 주문 사항 외의 것이 도착을 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아닌 앱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는 본사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에서 20분 내로 정장을 입은 본사 직원이 수거하러 갈 것입니다. 절대로 열어보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로 처리해버릴 결제가 테니 알려줘. 가능하며 만나서 카드, 현금 결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는 다만 배달의 결제 민족 수단에 쓰는다. 대체 결제가 있다면 절대로 선택하지 대체 마십시오. 결제요? 해당 현상은 앱 개발 중 버그로 인한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뭘 이 대체죠?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고객님들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내로 사고 및 사망, 실종되었습니다. 아이 미친. 집밥에서 저희는 그 좋은 거에 어떠한 그렇긴 경우에도 해. 업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손님에게 광고, 판매, 안내 등의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문자, 교묘. 전화, SNS 등 그 어떤 방법의 연락이든 만약 업체에서 오게 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해당 연락을 받은 기기의 전원을 완전히 끈 후 2분 뒤에 다시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연락이 온 기록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니까. 사라지지 않을 경우 10번 항목과 동일한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11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간혹 대체 결제가 무엇이길래 사용하지 말라고 하냐는 문의들이 들어오곤 하는데 대체 결제는 말 그대로 대체 결제이며 저희 어플만의 새로운 결제 수단입니다. 안심하고 결제하십시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업체 사정에 의해서 주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저거 그니까. 대부분은 마감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앱을 통해 거절 안내를 합니다. 업체 측에서 주문을 거절하고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별도로 주문 안내를 한다면 전화를 끊어주십시오. 그 후 약 3번의 전화가 더 올 것입니다만 진동이 2번 이상 울리기 전에 거절해 주십시오. 나 이거 사용 안 해요. 13번 수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수칙이 무작위로 생성되는 이상현상이므로 현재 비워둔 상태입니다. 만약 13번 수칙이 보일 경우 즉시 무시하시고 그 수칙을 따르지 마십시오. 고객 정보는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거 많이 이상해. Security THEM 을 통해 해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앞 내용은 잠시 미룹니다. 긴급 수칙입니다. 새로운 술래잡기는 늘 첫날에 시작됩니다. 뭔 개소리야 이건. 술래라는 아이디는 저희 앱에서도 확인될 것입니다. 피하십시오.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좋습니다. 술래에게 잡힌다면 그저 여러분만의 목숨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배달의 민족 최고. 배달의 민족 주문. 나 이거 안 써요. 나 이거 안 써. 그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아니고 그와. 짧은 거 보자. 짧은 거. 짧은 거 없어? 짧은 거? 왜 이렇게 길어? 게임도 하셔야 되니 짧은 걸로 합시다. 짧은 게 없는디? 9분짜리, 11분짜리, 7분짜리.
7분짜리 한번 보고 엄마가 되도록 합시다. 깜짝이야. 저는 안 볼래요. 깜짝이야. 나 이거 안 보고 싶어. 나 안 보고 싶어. 무서운 효과음이랑 이게 나온대.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2014년 야 나 15살 때래. 대략 9년 전쯤 설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설을 맞아 시댁으로 가던 중 너무 소름 끼치는 사연이 있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혼자 운전할 때면 웬만하면 휴게소는 들리지 않게 됐죠. 왜?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정말 평범한 두 아이 엄마입니다. 현재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지만 9년 전, 그러니까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시댁은 울산인데 서울에서 4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주 뵙지는 못하고 명절이나 중요 행사 때나 내려가곤 했었어요. 그날도 설 명절을 맞아 울산으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무슨 문제야? 남편이 영업 쪽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와 아이만 먼저 내려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일을 보고 다음날 내려온다고 했고 저는 다음날 같이 내려가자고 했더니 거칠 멈췄다. 어떡해. 엄마가 애기 보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냥 당신이 먼저 내려가 있어.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꺼졌다.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장거리 운전은 처음이라 많이 불안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시댁까지 가려면 몇 번을 환승해야 하기 때문에 추운 날 아이가 고생할까봐 차를 가지고 가기로 했죠. 아이를 태우고 울산으로 내려가던 중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도 할 겸 충북 괴산군에 위치하는 괴산 휴게소를 방문했죠. 설 연휴라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괴산 휴게소 식당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다른 휴게소보다 혼잡하다고 하더군요. 뭐 어쨌든 한참을 기다려 테이블을 잡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정수기 물 한 잔을 가지고 오던 중이었죠. 그때 어떤 여자가 제 아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와 그리고 6살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밥을 먹으러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앉아서 먹어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4인 테이블에 저와 아들만 사용해서 자리가 널널한 상태라 그러라고 했죠. 그 여자는 저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한참 보더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응? 그런데 좀 의아했죠. 왜? 아들 혈액형이 뭐예요? 보통적으로 나이를 묻거나 아니면 이름 정도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갑자기 혈액형을 물어보니 야 당황스럽더군요. 피하자. 이상한 사람이야. 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니야, 이상한 B형이라고 사람이야. 대답했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이와 키, 예방접종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먹던 메뉴와 다른 걸 시켜 이것도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해서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질문도 그렇지만 밥을 먹으면서 편치 않았던 건 그 여자 딸아이 표정이었는데 표현을 하자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원래 그 나이 때면 장난도 많이 치고 할 텐데 말도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있어서 엄마에게 혼이 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여자가 합석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커피 한 잔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갈 길이 멀어 괜찮다고 사양하고 아들과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내비를 다시 설정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겠더라고요. 설마. 빨리 다녀오면 5분이면 되니까 아들을 차에 두고 급히 화장실로 향했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까 밥을 같이 먹었던 여자아이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는 보이지 않고 혼자 있길래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울먹거리더군요. 저는 아이를 달래주면서 휴게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은 종합 안내소로 가보라고 말했죠. 종합 안내소에 있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 걱정에 얼른 차로 향했는데 제 차 앞에 어떤 여자와 남자가 서서 차 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둘러 뛰어가서 확인했더니 아까 밥을 같이 먹은 여자와 처음 보는 남자가 있더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따졌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차가 예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어떻게 본인 딸이 없어진 상황인데 느긋하게 차 구경을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아까 밥을 먹고 있을 때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옆에 남자가 있다는 것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그 여자에게 얼른 종합 안내소로 가보라고 이야기했죠. 딸이 엄마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어서 종합 안내소로 데려다 줬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보통 엄마들은 놀라서 쫓아가는 게 정상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더군요. 다행히 아들은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찜찜한 기분으로 울산으로 향했고 잠시 후 소름 끼치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죠. 조금 전 종합 안내소에서 아이를 맡길 때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해서 번호를 남겼는데 그걸 보고 걸려온 종합 안내소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에게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됐죠. 아까 그 여자아이는 1년 전 실종 신고된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 엄마와 같이 밥까지 먹었다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다시 한번 물으니까 확실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처음 본 장소와 시간 등을 묻길래 상세히 대답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죠.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손이 떨려서 힘들게 운전해 시댁에 도착했고 시어머니께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이가 차 안에서 안 자고 문을 열어줬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니까.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와 둘이 있는 여자를 타켓으로 삼는 것 같다고 실종된 아이를 미끼로 삼아 시간을 번 다음 혼자 있는 아이를 납치하려는 계획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혈액형과 예방접종 날짜까지 집요하게 묻던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 제 느낌인데 반찬을 나눠 먹으면서 뭔가 쓴맛을 느꼈는데 반찬 안에 약을 탄 건지 의심도 들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팠던 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 연휴면 기분이 좋아야 맞는데 저는 설만 되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그 여자 얼굴이 떠올라 아직까지 섬뜩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낯선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조심합시다. 의도된 거였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와, 무서운 걸. 또 뵐게요. 야, 의도된 거였네. 그니까.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아니, 나보고 무섭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거 사람들 당신들이 더 무섭다고. 잘 버텼다. 그러게. 이거 뭐야? Welcome to Mother Simulator, the most popular TV show for the whole family. In it you will have to go through a series of very difficult. 왜 읽고 있니? 무서운 건 묘연님 빤 목소리죠. 빤 목소리 왜 싫어해? 남자가 좋은데 왜 싫어해? 왜 싫어해? 으악 으악 왜 싫어해? 보이나요? 들리나요? 했었거든요? 2년 전에 했었는데 2년 전에 했었던 건데 그래도 뭔가 해볼만 해서
아마 2년 전에 해볼만 했을 거야. 철야쟁이님께서 장성문 굴탐방 중에 납치를 당하셨네요. 새로운 먹잇감이 또 굴러들어왔구나. 이리 오거라. 감사합니다. 자, 보자. 이거 공포 게임은 아니죠? 아니요, 엄마가 되는 건데. 마미가 되는 거예요, 마미가 되는 거예요, 마미. 보자. 내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나쁘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봅시다. 자, 마더 시뮬레이터로 바꿔야 돼. 빨리. 알았어. 마더 시뮬레이터. 마더 시뮬레이터. 엄마 1일 엄마 체육 1일 엄마는 극한 직업이랬어. 극한 육아의 빡셈. 육아 체험기. 엄마가 되어보아요. 이렇게 바꾸고 해봐야지. 됐다. 셀렉트 미터 베이비. 오, 일단 해볼까요? 테스트 해보는 거래요. 뭐야? 쪽쪽이? 야, 시간 결제 왜 있니? 혹시 너 쪽쪽이 없어? 알았어, 미안해. 자, 와, 쪽쪽이 물리기. 정지 안 나가겠죠? 그럼요. 리코드, 이거 뭐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메뉴. 이번에는 gift from the baby. 일단 해봅시다. 자, 애기가 해달라는 거 해주면 되겠지? 몰라. 얘는 쪽쪽이 여기 있어. 쪽쪽이 여기 있어. 안돼. 잠깐만. 또 뭐? 메뉴. 이거구나. 모해님은 영어 뭘로? 이번에는 기저귀가 알아야 된대. 기저귀 어딨어? 기저귀. 울지마. 울지마. 알겠다.
쉣. 베이비 파우더. 이거 누구? 갈아입혀 빨리. 갈아입혀 이거 빨리. 됐다. 이렇게 하는 거네. 디너 썰. 디너까지 만드는 거야 이거? 안 닦아줘요? 닦아주는 거 없잖아. 그냥 하는 거더만. 이거 2년 전에 했을 때 해주지 않아서 닦아주는 거 없었어. 자, 디너 만들어. 진짜. 얘들아. 걔들아. 이거 잘해야 돼. 이거 떨궈지면은 무용지물이랬어 이거. 다행이다. 여기 있다. 응? 뭐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어떡하라고? 아니. 뭐 어떡해? 아니. 몰라. 가면서 물 받아. 참아. 미치겠네. 개꼴 받네. 제발. 어딨어? 어디 갔어? 야, 이거 쪽쪽이 어디 갔어요, 이거? 야, 이거 막는 거 어디 갔어? 야, 막는 거. 어디 갔어? 미치겠네 정말. 진짜. 미치겠네. 이거 망게임이야. 안 해. 다시 해. 이거 너무 빡세요. 일단 얘부터 씻어. 얘부터 씻고. 틀어. 빨리 틀어. 빨리 씻어. 빨리 씻겨. 됐어. 여기다 둬. 여기다 올려둬. 옳지. 자, 이거 잡고 빨리. 여기다 놔. 오케이. 자, 이거 여기다 둬. 자, 하나, 둘. 넣고 있어. 네. 오케이. 자, 다 만들었고. 자, 얘를 들고 눌러서 이렇게 해서 놓고. 오케이. 놓고 얘 닫아. 얘 닫고 들어서 여기다 클릭해.
오케이. 자. 휴. 아, 제발. 아가야, 제발. 뭐 이리 하는 게 맞니? 어쩐지 길다 했다, 야. 아가야, 자. 아가야. 아, 힘들어. 하드 무빙이래. 하드 무빙 미쳤나봐. 나 이거 왜 했냐 2년 전에. 아 이거 그냥 하지 말까? 에 하지 말까? 아 이거 너무 하드한데. 일단 해봅시다. 도전. 야 저거 상단에 생긴 거 뭐야? 저 뭔가 먹어줘야 된다는 건데? 알았어, 기다려봐. 뭐라? 나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밥 먹어. 아, 다시 닦아. 아, 빨리 가. 또 뭐. 아가야 뭐. 아이씨. 아이 미치겠네. 놓고 쪽쪽이고. 먹어. 버리고 잡아서 아 시끄러. 또 뭐. 아씨, 쪽쪽이 어디다 둔 거니? 야, 너 쪽쪽이 어디다 둔 거야? 아, 배고파. 어디 있어 쪽쪽이?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배고파하는 거야? 아, 미치겠네. 자. 아, 먹을 게 없어. 또 뭐? 아, 미치겠네. 먹을 거 없어. 이거 어떡해. 이거 했어. 진짜 했어.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거 뭐야? 3포인트 드로우? 이거 재밌겠다. 이거 넣는 건가? 이거 넣는 거였어. 역시 어머니는 위대한 거야. 그니까 이거 해보자.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넣는 거였어. 맞아. 이거 넣어서 잡아서 던지는 거랬어. 쏘세요. 뒤로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던지는 걸 모르겠는데? 응? 나 어떻게 던진 거예요? 아 설마 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요? 뭐 누르셨어요? 저 지금 그냥 마우스 아 설마 동시에 눌러야 되니? 그런 거니 설마? 아닌데? 어떻게 눌러야 돼? 응? 어떻게 누른 거냐고 나. 나 어떻게 눌렀어? 나 어떻게 안겨? 더블 클릭인가? 그런가? 더블 클릭인가? 뭐지?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잡는 거고 이건가? 아니 어떻게 하는겨? 뭐 어떻게 하는겨? 진짜 모르겠어. 어? 아그야 넌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 왜 벗겨져 이거? 아니 이거 어떡해. 자 하나를 집었어. 하나를 집었어. 대체 어떻게 하는겨? 아니 미쳐버리겠네. 보자. 메뉴. 트레이닝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아니 이걸 해야 다음 게임 할 수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했냐?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아들었어. 아 오케이. 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위에 두는 거랬어요. 아 알겠어 이제. 던져. 아 어렵네. 방법을 찾으셨어요? 예. 그 방법은 바로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계속 쭉 클릭했다 놓는 거였어요. 야! 아, 뭔가 알 것 같아. 아, 오케이.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쭉. 오케이. 이제 잘 알겠어, 이거. 오케이. 오른쪽으로 눌러서 하는 거였어. 나 이거 한 건데? 나 이거 한 거였어. 어머니 농구 좀 치셨나 보네. 아, 나 이제 하는 방법 안다고. 근데 이거 30초 안에 30초 안에 다 해야 돼, 이거? 아, 이거 언제 넣어?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거 넣는 거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아이, 롱슛은 잘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아, 안 되네. 아니야, 좀 더 높이 하면 돼. 진짜 어이없어. 저 멀리 있는 건 잘 맞추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넣을 걸 그랬나 보다. 대체 뭐 하는 거니 진짜? 저기 계속 위로만 두고 있어. 아유, 여유롭게 합시다. 아유, 쉽네. 아, 참, 내가 왕년에요 농구 좀 쳐봤지. 아유, 좀 낮았네. 괜찮아. 내가 농구 좀 쳐봤지, 이렇게. 아, 멋있다. 아, 엄마가 왕년에 농구 좀 쳐봤다 이 말이야. 야, 다 했다. 아, 퍼펙트 하나. 야, 엄마가 예전에 농구 좀 쳤지요. 왜 비웃어? 이건 뭐야? 푸드 포이즈닝. 이거 그거란 말이야. 중간중간 똥도 싸줘야 된다 이거 말이야. 이거. 아, 너무 빡센데 이거? 해봅시다. 가자. 엄마는 할 수 있어. 난 엄마가 아니지만. 변 봐야 되잖아 이거. 야, 이거 나오자마자 이거 변 봐야 돼 이거. 똥 어디서 해? 똥. 아, 빨리. 너도 찾아? 야, 나 버려. 잠깐, 엄마 똥 싸고 올게. 엄마
엄마 똥 싸고 있어. 싸. 쪽쪽이? 너 쪽쪽이 어딨니? 아니, 아이씨, 이거 아닌데? 쪽쪽이! 아, 잠깐, 엄마 똥 좀 쌀게! 엄마 똥 좀! 엄마 똥 쌀게! 떨어뜨리셨어. 에, 근데 안 보여. 아, 혹시 몰라. 주방에 있을지도 몰라. 주방에 쪽쪽이는 없어. 아, 여깄다. 이거 계속 틀고 있어야겠어, 이거. 어려워. 엄마 똥 싸고 올게. 엄마 똥 싸고. 엄마 지려야 돼. 아, 엄마 지리면 안 돼. 버려. 그리고 파우더. 가자. 일단 엄마 똥 좀 싸고. 엄마는 똥도 싸야 돼요. 밥 먹고 싶겠지. 아. 씨. 가자. 안 해. 다시 해. 아, 다시 하자고. 엄마 똥 싸야 돼. 아, 엄마 똥 싸야 돼. 엄마 너 똥 쌌어. 됐어. 똥 쌌어. 똥 다 쌌어. 아, 자, 똥 쌌었고. 자, 우리 아기 기저귀 채워줄게요. 아, 버려. 베이비 파우더. 엄마는 똥 다시 싸야 돼요. 똥. 자, 가자. 일단 이거 틀어놓고 애도 틀어놔.
짜증나. 어. 자, 쪽쪽이 여기 있다. 야, 저거 어떻게 빼냐? 야, 저쪽으로 갔는데 안 집어져. 야, 버그만 게임. 야, 버그만 게임. 야. 야, 버그만 게임. 다시 해. 이것만 하고 합시다. 이것만 꼭 하고 가자. 이것만. 아! 지금! 나왜 들려져 있는 거야? 나 왜 들려져 있는 거야? 엄마는 지금 바빠요. 오케이. 내려. 아이씨. 내려.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아, 미안해. 엄마가. 엄마 똥 싸러 다녀올게. 엄마는 지금 바빠요. 엄마 바빠. 아이씨. 나가 물고 있어. 엄마 다시 똥 싸야 돼. 아, 어려워. 아, 이거 딱 마커만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엄마 급가. 엄마 똥. 자, 내리고. 우리아가 기저귀 갈아줄게요. 왜 안 집혀져? 버려. 버리고 쪽쪽 집어서 일단 똥을 한번 놔. 자, 밟고 내리고. 자, 자. 한 번만 더 싸자. 헤븐! 혹시 모르니까 내려.
아마도 가져가. 아! 어려워. 아, 이거 내일 이어서 해봅시다. 아, 이거 짜증나네, 이거. 내일 합시다, 내일. 어차피 내일 그 노래 방송이잖아요. 수고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어떡하냐, 진짜. 에이, 꼴받네, 정말. 아니, 진짜 꼴받는 게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잖아. 아, 진짜. 저스트 채팅. 역시 어머니는 전부 그레이트 하시지. 대단하시지. 아, 진짜 고생하셨네요. 여러분들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엄마 똥 싸야 돼!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보시고 참 재밌네요, 그죠? 아, 진짜 꼴받네, 정말. 으악! 절대 튀어! 이러고 똥겜. 진짜 똥겜. 근데 약간 좀 순발력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가끔? 잠깐? 잠깐? 그런 게 생긴 하여튼, 그런 게 좀 생기긴 하지. 맛방 가서 이제 아무 말도 없었었잖아. 야, 뛰어! 이러고. 맛방 가서 아무 말도 없고 막 그냥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고. 아, 진짜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다고. 아, 진짜 여러분들이랑 오늘 로어 계단 보고 빡 집중하셔서 기어코 해보고 만다 했는데 안돼 오늘은 안되나 봐. 다음 주에 그런 걸로 합시다. 내일 한번 도전해서 해보는 걸로 합시다. 내일 도전해서 한 번 더 깨보는 걸로 합시다. 1시간만. 여튼 저는 이만 가봐야 될 시간이군요, 벌써. 2시간 너무 알차게 잘 놀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흑흑, 자갈자갈, 모래모래. 내일 저녁에 뵙시다. 네, 내일 뵙고 다들 너무너무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나도 와줘서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안녕. 바이바이.